기적, 한국어의 세계 정복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대, 70대 우리 세대가 살아가며 목격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의 물결 앞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소중한 언어, 한국어가 이루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아니 심지어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국어 자막을 읽어가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말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영어 한마디라도 더 배워야 한다며 새벽같이 학원에 다니고 외국 문화를 동경하며 살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문화를 동경하고 우리말을 배우려 애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 우리가 젊었을 때 코리아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6.25 전쟁의 폐허, 분단의 아픔, 가난한 나라의 이미지였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낡은 것으로 여겨졌고 우리말은 오직 한반도에서만 통용되는 변방의 언어로 취급받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코리아, 노스 코리아 라는 반응에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우리 문화를 설명하려 해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그 시절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K-팝, K-드라마, 코리안 푸드라는 말만 해도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BTS가 UN 연설을 하고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하며 그래미 어워드 무대에 서는 것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벅찼습니까? 오징어 게임, 한 편의 드라마가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문화 한류의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 가수의 가사를 한국어로 완벽하게 외우고 부르는 모습,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자막 없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 한국어로 된 댓글을 달기 위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인 TOPIK 응시자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20만 명 정도였던 응시자가 2023년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능 응시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하게 한국어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한글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그 문자가 지금 전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라는 부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 언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바로 우리 한글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500여 년 전에 만든 문자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더욱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는 정치적 시위 과정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한국어로 플래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부패한 정치 타도라는 메시지를 한글로 써서 들고 시위한 것입니다. 태국 정부 당국자들이 한글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지요.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 자유와 소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유럽의 명문 대학들에서는 한국학과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소르본 대학교 등 세계 최고의 학부들이 앞다투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학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양학과의 한 부분으로 취급받던 한국학이 이제는 독립된 학문 분야로 당당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박물관에서는 2022년부터 한국시를 대폭 확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박물관 중 하나가 우리 문화를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관람객들이 한국시를 찾아와 우리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동시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코너에서는 외국인들이 한참을 머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매년 한국문화축제가 열리는데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이제 파리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대형 서점들에는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자녀들이 한국어를 잊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한국계가 아닌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며 한국어 학원에 몰려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복판에서는 K타운이라 불리는 한국인 거리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한국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연습해 옵니다. 비빔밥 주세요. 김치찌개 맛있어요. 라는 말을 외국인들의 입에서 듣는 것이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개설 3일 만에 정원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예일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등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한국어 교수님들은 20년 전에는 한국어 수업에 학생 5명 모으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강의실이 부족할 정도라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중국어 열풍에 휩쓸렸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마다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한국어 개인 교습 시간당 수업료가 영어보다 비싸게 책정될 정도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과거 식민지 시대의 아픈 역사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졌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한국어를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어 1위로 꼽고 있습니다. 도쿄의 대형 서점에 가면 한국어 교재 코너가 영어 교재 코너보다 더 클 정도입니다. 오사카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매년 열리는데 참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선을 거쳐야 할 정도입니다.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어를 배워야만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로 된 문신을 새기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입니다. 사랑, 희망, 가족 같은 한국어 단어들이 일본 젊은이들의 몸에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어가 일본 젊은 세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언어가 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현지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생존과 직결된 실용적인 언어가 된 것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영어 학원보다 많아졌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하기 위해, 그리고 단순히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대학교에서는 한국어과 입학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설 정도로 치열합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가이드들이 최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들에게 다른 언어 가이드보다 2에 3배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어 교사가 가장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여러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등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발전상을 롤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하기를 꿈꾸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까지 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언어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문화를 신기해하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인간관계와 사회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한국어의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는 외국인들에게 큰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빗소리를 후두둑 후두둑, 바람 소리를 쌩쌩, 심장박동을 쿵쾅쿵쾅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며 한국어의 풍부한 표현력에 감탄합니다. 한국어의 조사 체계도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가, 이, 을, 를, 에게, 한테 같은 조사들을 통해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며 한국어의 정밀함에 놀라워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한국어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정, 한, 눈치 같은 단어들이 가진 독특한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지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문화와 언어를 지켜내고 발전시켜 온 모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되던 그 시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50년 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고 우리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우리 언어를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려고 애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시절 보릿고개를 겪으며 자식들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신 부모님들, 밤낮 안 가리고 일하시며 가정을 지키신 어머님들, 조국 근대화를 위해 공장에서 땀 흘리신 아버님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외화를 벌어오신 분들, 1980년대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에 한국을 알리신 분들, 1990년대 IMF 경제위기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극복해내신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의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한국어를 가르쳐 오신 분들, 문화예술인으로서 우리 문화를 알려오신 분들, 사업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오신 분들,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오신 모든 분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는 말을 연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영어 알파벳을 따라 쓰듯이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나다라 마바사를 따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아니,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땅,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우리가 이어받은 이 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소중한 것임을 이제 온 세상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50대, 70대 우리 세대는 한국의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산증인들입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는 과정을, 변방의 문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과정을, 그리고 우리 언어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언어로 거듭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놀라운 한국어의 세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공용어 중 하나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꿈 같은 미래를 향해 오늘도 한국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이자 증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들, 딸로 태어나 이런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진정 행복합니다.